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달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지난 2달 성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라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에 공백 상태에 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실현과 네, 이 소식 함께 얘기 나눌 분들입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원일이 선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요. 예. 그동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좀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제부터 정치 관련한 뉴스들 좀 날카로운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신지? 예, 각오가 있겠습니까? 지상파, 지상주의로 계속해서 정책을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서야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지상파가 참 심했다. 그 다음에 박대했다. 이런 감정만 아주 노골적으로 털어내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평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처럼 거침없고 직설적인 정치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미일 중러 정상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다 만나고 돌아왔네요. 다 만났죠. 총 10하루였어요. 박수로 따지면은 중간에 이동하고 잠시 귀국했다가 하셨지만 10하루 동안에 미국 갔다 베를린 갔다 함부르크 갔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앞에서 전해드렸지만 4강 외교가 그동안에 공백기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다 모두 메꾸고 4강 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이 좀 1차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고 우리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의 문재인 정부, 남한 정부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한다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동조와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이 두 번째 성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시험은 잘 봤습니다. 시험 잘 보고 이제 잘 돌아오셨는데,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과제, 숙제가 좀 많이 남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하나였는데 답안지 버전이 2개로 갔죠. 미국에는 사드 문제를 배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했고 중국한테 대고는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제가 지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원된 4강 외교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어떤 액션 플랜으로 이것을 잘 꽤 맞추느냐가 이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청와대는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이른바 자평이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일이 기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중국하고는 사드 문제, 일본하고는 위안부 문제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한반도 문제가 미일 대 중러 대결 구도로 그렇죠.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외교라고 할까요? 앞으로 많은 숙제가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숙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원희주 기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외교적 공백을 채우는 데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뜯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 핵을 가지고 지금 외교 무대에서 신고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트라이앵글제이션에 있어서 삼각주의 균형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중국에서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일종의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느 쪽을 절충을 해서 갈 것인가 어떤 형태로 균형을 잡고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다른 분석들은 여러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있을 소위 103
제5사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어떤 진전을 만들어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드 문제라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이야기해서 제재와 압박을 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우리가 남북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소위 운전자론 아니겠습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북한과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상당히 진입을 시켜 놓으면은 사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보관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풀어내는 부분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부분, 한국 외교 안보에 대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하고 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청와대 경험 속에서 다른 모든 국정 현안들은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정상 외교만은 내가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두 번의 해외 방문, 미국과 독일 방문. 양문석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의 그 에피소드들이 많았었고 그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그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많이 기여를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들을 이제 많은 국민에게 이제 보여줬던 측면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격가지들의 문제고 그러면 청와대가 평가했던 한반도 문제에서 그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그 천명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받았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 평가 자체가 참 씁쓸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에 한반도의 문제, 남북 문제는 당연히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현실적으로 그 성사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중국에 끌려다니고 미국에 끌려다녔던 모습들 심지어 일본이 계속해서 한중 간의 이간질에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는 과정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평가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무슨 큰 성과인 양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안타까움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정상 외교가 이제 중단된 상황에서 그 복원하는 과정이지 많은 그 정치권에서 평가가 무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도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주도적 역할이라는 정말 씁쓸한 그러한 그 자평을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그동안 6개월 동안의 이 중담과 복원의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었으면 스스로에 배부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칸 한 칸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들, 뭐 사드든 위안부든 풀어 나갈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솔직하게 담백하게 평가를 했었으면 정말 어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의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외 정상으로부터 공고히 하고 인정받았다라고 평가했다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고 그다음에 자신 스스로를 조롱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청와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9년의 그 정상 외교의 문제나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주도권의 문제가 얼마나 엉망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독일 방문 일정 자체가 성과를 거두긴 거뒀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동의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왜 앵커가 해설을 하고 정리를 하죠? 아니, 저분들 이야기할 때는 지금 그 말씀을 왜냐하면 자칫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문석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우리 주영진 뉴스브리핑의 공식 의견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취지라고 하는 말씀은 좀 동의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들, 야권에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순방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첫 4강 외교에서 국가 안보와 국익의 편에 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삼국 정상 공동성명은 1994년 한미일 정상회동 시작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삼국 정상은 미국의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일 정상이 웃으며 마주한 것도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서 현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적 제재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낸 점, 이렇게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폐막 후 성명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은 상당한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입니다. 포토제닉용 정상회담 불가,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에 불과했다. 4강회계의 빈약한 성과, 소소한 뒷얘기로 포장했고 콘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 특허 안타깝다. 지금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를 이뤄낸 점과 북핵 문제와 별개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 강조 등 안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당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건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근데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고서는 평가를 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거는 분명히 두 가지거든요. 병행한다요. 제재와 압박에 병행한다. 한미일이 압박하고 제재하는 데는 공조를 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병행을 해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 방점이 50대 50으로 둘 다 병행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사드 문제하고 제재와 압박의 공조 부분에만 지금 방점이 찍혀져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없다,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 안타깝다서 폄하를 좀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부분은 이 병행한다라고 하는 이 좌우의 두 가지 문제에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지금 각 정당들은 찍어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좌우 진영 논리가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고 얼마나 목소리로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해외 순방 마치고 왔을 때 야당이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환영한다, 잘했다라고 논평내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그렇죠. 별로 기억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오늘 아침에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강효상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 네. 박수 칩니다, 환영합니다라고 논평 내놨잖아요. 네. 이 논평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뭐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네, 좀 시끄러웠죠.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결국 뭐 아직까지 내부의 진화, 내부의 결속 문제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건 뭐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낸 그런 일이라 봐야 되겠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혹시 강효상 대변인 통해서 홍준표 대표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 쿠션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효상 대변인의 그 대변인 논평 발표 자체는 홍준표 당 대표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의중을 가지고 당 대변인이 당 대표의 의중을 받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의 입장 자체를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은 결이 다르다. 또 왜냐 그러면은 그동안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은 민주당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좀 강경 일본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제 선회가 됐습니다. 선회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도 좀 난처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유화적으로 가서 될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근원적인 이제 물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효상 대변인에게 물론 비공개였습니다만은 왜 그런 논평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뭐 이 전체적인 기조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당대표 입장도 그렇고 그런 기조 하에서 당편 논평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내면 자체는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당의 주도권 즉 헤게모니에 관련된 그런 사안에서 정우택 대표와 홍준표 당대표 간의 알력을 좀 시사한 바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님.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여기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쉬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앞길에 놓인 과제들이 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축에는 일자리 추경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 개혁 입법을 올 정기국회, 가을 정기국회 때 대부분 마무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한 부분 때문에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그 개혁 입법들이 다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는 인사 문제 빨리빨리 정리하자. 그리고 임명할 거 임명하고 그다음에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해서 인사 문제와 일자리 추경을 연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얼마만큼 일자리 추경을 이 지원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의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미애 대표의 초강경 발언들이 계속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일자리 추경과 관련됐던 우호적인 분위기나 이 대화 테이블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협치부터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오히려 여권 내부의 엇박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귀국하는 장면 보니까 출국하고 들어올 때 배웅 나오거나 영접 나오는 인원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가 그래도 맨 앞줄에 서네요. 네, 저 정도 나왔으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적게 나오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일단 당에서 나간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치 안 하겠다라는 그 청와대 최초 발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인사할 사람들은 다 나가서 도일에 있네요.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고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다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가장 앞에서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는데 지금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경 예산안 인사청문회 가령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입니다. 내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꼬인 전국의 매듭을 풀어보자.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사당의 원내대표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무택 원내대표도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데요. 성과가 있었을까요?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각 당의 어려움이나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7월 국회 중에는 꼭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경 심사,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이 10월 국회에 데드라인까지 와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는 대통령께 맡기고 그것과는 별개로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대로 사당 원내대표들께서 이제는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제 특히 오늘과 내일 중요한 또 인사 문제에 대한 분수령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이 이번 7월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느냐에 저는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숫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해법이 어디 있는지를 직시하고 즉시 풀어서 전국이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네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입장이고 추경 예산안 빨리 좀 합시다. 나머지 야당들은 그 정부 현안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풀어야지 왜 우리 보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이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질문을 좀 오전 내내 좀 해봤는데 결론은 없네요. 맨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당 분위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 우스갯소리로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금 쌈밥집도 안 간대요. 쌈밥집 가면 고추도 시켜야 되고 상추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추자 들어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쌈밥집도 안 간다고 그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추미애 대표에 대한 지금 그 거부감이 좀 너무 지금 강한데 문제는 지금 추미애 대표 자체가 지금 뒤로 이렇게 양보를 하거나 지금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지금 발언의 수위가 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꼬인 전국을 이걸 풀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더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아예 그냥 국민의당을 아예 싹을 밟아서 지금 끝까지 죽이겠다.
준비했다는 거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들이 좀 국민의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지금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정상 외교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이런 거 놓고 보면 귀국하면은 지금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뭐 임명 강행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가는 쪽으로 지금 대충 방향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대로 가도 될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할 정도로 지금 여야 간에 이 협치의 문이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더욱더 이렇게 악화시킨 추미애 대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분명한 거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남북 관계가 지금 더 어려운 건지 여야 관계가 더 어려운 건지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야 관계 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자막이 바로 잡혔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에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 계속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며칠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응급은 어떤 언론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본질을 얘기하겠습니다.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주십시오. 지난 4월 1일자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언론에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채 의혹을 3월 31일 저녁 보고를 받았는데 당의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7월 6일 제가 아침 방송에서 머리 자르기는 안 된다라고 한 날 제 발언을 한나절이 지나서 문제 삼던 날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결코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신 분께서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얘기는 이 제보 조작 사건을 국민의당 지도부, 특히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담당 검사처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4월 1일 발언한 것에 대해서 꼬집어가지고 저에게 법적 정치적 운운했던데요. 예. 그때 당시나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이 파순수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고 또 실제로 당시 4월 1일 발언은 문준용 씨 채용 비리에 대한 다른 건이었지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은 5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안 되는데 그렇게 추미애 대표가 나서는 것은 막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검사 노릇 하고 싶으면은 그리 돌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작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뭐 변명할 여지 없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되고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밝힐 것은 밝히면서 얘기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제가 먼저 오래전에 의혹은 간 것도 없고 조작만 남았다. 조작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 했기 때문에 저는 의혹은 의혹대로 규명돼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장 청구서 내용 어디에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저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제 입장을 밝혔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그러한 허무맹랑한 모략을 하는가 그걸 지적합니다. 예, 국민의당 죽이기라고 하는 게 박 대표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이제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님은 어느 분 말씀에 더 귀가 기울여지시나요? 어쨌든 뭐 각각의 이야기 자체가 틀린 말은 없잖아요. 본질은 제보 조작이고 그 본질에서 단독 범행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층부까지 연계된 미필적 고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이준서 최고위원을 미필적 고의로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면 그 위에 이용주 단장 그리고 그 위에 상임선대위원장 그 위에 그 안철수 후보까지 기본적인 이 고리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맞아요. 그리고 이 박지원 상임위원장 전 선대위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도 본다면 화풀이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진심 있게 사과했느냐의 문제였고 그 본질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느냐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의 그 30초 이상의 그 통화 내용들이 초반에는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이제 다시 그 밝혀지는 과정이 선명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박지원 전 대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특검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제보 조작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의심들을 국민들에게 주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준서나 이유미를 친다고 정치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치면 사실상 국민의당의 정신적 주주이자 사실상의 실세인 박 전 대표를 침으로써 정치적 무게감과 함께 국민의당에 대한 기본적인 공중분해를 기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대표도 벼랑 끝에 선 전술이고 벽척간두의 진검승부를 박지원 대표하고 하는 거고요. 박지원 대표는 계속해서 안 붙으려고 하는 거죠. 회피하는 과정이고 해서 선명하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주 재밌는 진검승부를 두 사람이 펼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짜 칼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은 나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언제 박지원 대표가 진검을 뽑을까? 이 시점이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예, 아주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언제 진검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요.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전국 상황이면은 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맡깁시다. 그리고 그렇죠. 국회는 네. 국회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대표, 추미애 대표는 막 강공을 펴고 있고 국민의당이 검찰 수사 지켜보자, 수사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죠. 예, 이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한 분의 말씀을 더 듣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당 손을 들어주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래 꼬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국민의당의 수사가 진행 중인 문준용 관련 증거 조작 사건인데
최근에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이 취업 특혜입니다. 특혜 여부가 있었느냐 이게 본질이고 그 중에 일부 특혜 채용에 관한 아주 사소한 격가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본질은 수사를 도외시하고 격가지를 갖다가 격가지 수사에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건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홍준표 당대표의 제란 부분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흔들리는 것이 굉장히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흔들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계 개편에 있어서 민주당을 흡수되든지 또는 와해되든지 아니면 바른당과 합당이 되든지 이런 형태로 정계 개편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계획이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홍준표 당대표의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부 여당이 하는 것에 있어서 평가할 것은 평가하되 공격은 확실하게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이 문준용 씨 특혜 의혹 그 자체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대선 당시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강공을 취했던 그런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본질 자체가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추미애 당대표가 개입됨으로써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정쟁의 사안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 사건 자체 본질이 특혜 의혹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문준용 씨 특혜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선택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 제보조작 사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제보조작이고 그 제보를 조작했다는 사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여기에서는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본질이다. 제보 조작은 격가지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